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재성입니다. 드디어 대단원 5 R2 실전편에 들어가게 됐어요. 대단원 5 R2 실전편에서는요, 암기를 실제로 해보고, 그리고 암기한 내용을 토대로 코너를 맞춰보는 그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럼 이번 대단원에서는 소단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단원은요, 총 5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됩니다. 5-1 홀짝 구분과 일반형, 5-2 R 슬라이스 예외형, 5-3 버퍼 막힘 예외형. 이 버퍼 막힘 예외형은요, 스왑 예외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5-4 오리엔테이션 예외형, 5-5 PLL 예외형. 이렇게 총 5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번 시간 강의는 5-1 홀짝 구분과 일반형이겠죠? 소단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1개의 일반형과 4개의 예외형이 존재하는데요. 이 일반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형이 나타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상황을 말해요. 가장 쉬운 케이스겠죠? 나머지 4개의 예외형들은 따로따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4개가 한 스크램블에서 모두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케이스라도 소홀히 배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소단원 제목이 홀짝 구분과 일반형이죠. 방금 전에 제가 일반형에 대해서는 언급했는데 홀짝 구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홀짝 구분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예. M2해법을 배우고 오신 분들은 이 홀짝 구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M2를 안 듣고 오셨다면은 아마 홀짝 구분이라는 말이 되게 생소하실 겁니다. 이 일반형과 예외형들을 배우기 전에 홀짝 구분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홀짝 구분을 여기에다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홀짝 구분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홀짝 구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퍼에 오는 조각들의 순서와 오리엔테이션을 단어를 만들어서 외운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때 두 음절씩 끊어서 단어를 만들고 이렇게 두 음절씩 끊어서 단어를 만드는 것을 이용해 공식을 홀수번째 쓰고 있는지 아니면 짝수번째 쓰고 있는지 구분하는 것을 홀짝 구분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큐브를 가지고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몇 개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공식표에, R2해법의 공식표에 있는 고, 노, 모, 보의 공식을 순서대로 쓰시면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식표의 공식들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앞으로 제 강의를 따라오시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공식표에 고, 노, 모, 보 공식을 순서대로 써서 이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세요. 자, 다 만드셨나요? 방금 고, 노, 모, 보의 공식을 순서대로 쓰셨죠? 그러면 당연히 거꾸로 보, 모, 노, 고의 순서로 공식을 쓰시면 큐브가 원래대로 맞춰질 겁니다. 섞은 것을 반대로 하면 큐브가 맞춰질 테니까요. 제가 지금부터 보, 모, 노, 고의 순서로 공식을 써서 큐브를 맞춰볼 건데요. 이때 보, 모, 노, 고의 순서에서 홀수 번째로 공식을 쓰게 되는 보와 노, 그리고 짝수 번째로 공식을 쓰게 되는 모와 고를 잘 살펴보세요. 자, 다시 말하자면 홀수 번째로 공식을 쓸 때와 짝수 번째로 공식을 쓸 때를 잘 살펴보시라는 뜻이에요. 우선 첫 번째인 보. 자, 보 공식을 썼더니 자, 버퍼에 온 조각이 지금 노랑, 파랑, 주황 조각, 즉 비읍 조각이고 오리엔테이션은 흰색이 아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버퍼의 아랫면에 와 있기 때문에 네, 모음이 5였죠. 네, 5로 만들어도 되죠. 그래서 네, 보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굳이 이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섞어놨기 때문이에요. 자, 보호 공식을 썼더니 큐브가 어떻게 됐나요?
버퍼에 있던 비읍 조각이 원래 자리로 갔고요. 네. 그리고 비읍 자리에 있던 조각이 그 다음 버퍼가 됐습니다. 거기 한 가지 추가돼서 R층이 180도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2층을 R층이라고 불러요. 네. M2에서는 2층을 M층이라고 불렀었는데 2층은 R층이라고 부릅니다. 뭐 또는 R면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엣지가 다 맞춰져 있다고 했을 때 원래 R층의 이 자리에는 엣지의 이응 조각의 두 개의 색 중 초록색이 옵니다. 자, 이렇게요. 큐브의 엣지가 다 맞춰져 있을 때 원래 이 자리에는요 이응 조각, 엣지의 이응 조각의 두 개의 색 중 초록색이 앞에 오고요. 네, 초록색이 앞에 오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엣지의 디귿 조각의 두 개의 색 중 흰색이 위에 옵니다. 마치 정면이 녹색, 윗면이 흰색이듯이요. 마치 정면이 녹색, 윗면이 흰색이듯이 R층에도 똑같이 이 자리는 녹색, 이 자리는 흰색이 와야 합니다. 엣지가 다 맞춰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네, 이 큐브도 처음에 공식을 쓰기 전에 엣지가 다 맞아 있었거든요. 다 맞아 있었는데 지금 공식을 한번 썼더니 이렇게 R층이 뒤집혔어요. 180도. 왜 이런 걸까요? 왜냐면 R2해법에서는 공식을 쓰면 R2 회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R2 해법의 모든 공식에는 R2 회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는 R2 회전이라고 하기보다는 공식을 쓰고 나면 R2 회전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공식을 한번 쓰면 큐브가 R2 회전이 되어서 R면이, 즉 R층이 180도 회전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공식을 뭐 다른 공식이든 같은 공식이든 한 번 더 쓴다면 여기서 또 180도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즉 공식을 짝수 번째로 쓰면 180도 된 상태에서 또 큐브가 180도 회전하기 때문에 엣지들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겠죠. 마치 M2 회전에서 공식을 한 번 쓰면 정면이 뒤집혔다가 공식을 또 한 번 짝수 번째로 쓰게 되면은 정면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네. 그 원리가 R2 해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네. 제가 짝수 번째가 모하고 고라고 했었죠. 즉, 짝수 번째인 두 번째 버퍼, 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모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네. 모 공식을 썼더니 큐브가 어떻게 됐죠? 버퍼에 있던 미음 조각이 원래 자리를 찾아갔고요. 그리고 미음 자리에 있던 조각이 그 다음 버퍼가 됐고, 네. 그 조각은 당연히 니은이겠죠? 왜냐면 보, 모, 노, 고의 공식을 순서대로 쓸 거니까요. 그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면이 되돌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면이라기보단 R면이 되돌았다고 해야 되죠. 네, R면의 엣지들이 되돌아왔습니다. M2 해법에서는 정면이 되돌았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엣지들이 되돌았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R층에서는 엣지들이 되돌았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엣지들이 다 맞춰져 있던 그 상태로, 네, 엣지들이 지금 모양을 되찾았죠. 공식을 홀수만 쓰면은 R층이 180도 회전되고, 짝수만 쓰면 거기서 또 180도 회전해서 360도 회전한 거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오는 것과 같죠. 360도 회전하면 제자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홀수 번째, 네, 세 번째도 홀수 번째죠. 세 번째인 노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노. 자, 노 공식. 자, 노 공식을 썼더니, 네, 니은 조각이 제자리로 갔고요. 그리고, 네, 우리가 예상한 대로 홀수 번째이기 때문에 정면이 아니죠. R면의 엣지들이 180도 뒤집혔습니다. 자,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짝수 번째인 고 공식을 써서 큐브를 모두 맞추면, 자, 이번에도 여기서 다시
엣지들이 R층이 180도 회전해서 엣지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자, 한번 그 공식을 써볼까요? 네, 좀 약간 헷갈렸는데 그 공식을 제대로 썼습니다. 그 공식을 썼더니 자, 기억 조각이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짝수 번째로 공식을 썼기 때문에 R층의 엣지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네.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이렇게 공식을 홀수 번째 쓰고 있는지 짝수 번째 쓰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R층에 있는 엣지들이 180도 뒤집혔는지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암기를 홀수계로 끝냈어요. 홀수계. 예를 들어서 가나 다라 마 이렇게 암기가 홀수계로 끝났어요. 그러면 공식도 가나 다라 마에 맞춰서 공식을 홀수계를 쓰겠죠. 그러면 공식을 홀수번을 쓰고 나면 R층의 엣지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뒤집혀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결국 공식을 홀수번째 쓰고 나면 처음에 엣지 상황과 달리 큐브가 엣지들이 어떻게 섞여 있든지 아니면 엣지들이 다 맞춰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일단 솔빙을 처음 시작할 때와는 다른 180도 뒤집힌 R층이 될 겁니다. R층이 180도 뒤집혀서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엣지들이 다 맞춰진 건가요? 코너들은 다 맞췄다고 치지만 물론 이때는 코너들도 다 맞춰진 상태는 아닐 거예요. 어쨌든 공식을 5번을 다 쓰고 나면 엣지들이 180도 뒤집힌 상태가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엣지들 다 맞춘 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코너를 맞추는 과정에서 엣지들을 180도 뒤집어서 흐트러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즉 우리는 알투해법에서 공식을 짝수번을 써야 코너도 엣지도 다 원래대로 맞출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대한 예외형이 있긴 하지만요. 이해되셨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을 홀수번째로 썼는지 짝수번째로 썼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공식을 홀수번째로 썼다면 지금 R층이 뒤집혔겠구나. 공식을 짝수번째로 썼다면 지금 R층이 제대로 돌아왔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솔빙을 다 끝냈는데 공식 홀수번 썼다면 R층이 뒤집혀서 엣지가 처음 상황과는 반대로 뒤집혔네. 이건 엣지들이 흐트러 놓은 것과 다름없는데 공식을 짝수번째로 썼다면 코너가 다 맞춰져 있든 안 맞춰져 있든 일단 엣지들의 상태는 내가 코너를 맞추기 시작한 처음과 다르지 않겠구나. 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만들 때 두 음절씩 끊어서 만들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니, 무브 이렇게 짝수기로 두 음절씩 한 단어, 두 음절씩 한 단어, 두 음절씩 한 단어, 두 음절씩 한 단어 이렇게 딱 끊어서 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남는 음절이 홀수계이면은 이거는 다 끝났을 때 R층이 뒤집혀 있겠구나. 남는 음절이 짝수계면은 이거는 엣지들이 제대로 돌아왔겠구나. R층이 제대로 돌아왔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냥 홀짝 구분하는 다른 이유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 정도로만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홀짝 구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홀짝 구분에 대해서도 다 배웠으니까 다음으로 이제 일반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로 일반형에 관련된 스크램블을 가지고 스크램블을 해서 이제 암기를 한번 직접 해보고 그리고 솔빙까지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화면에 나오는
일반형 스크램블을 이용해서 큐브를 섞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큐브가 다 섞이면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큐브가 제 것과 같이 섞였나요? 네, 큐브가 제 것과 같이 섞였으면 지금부터 암기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우리가 배울 이 케이스가 일반형이잖아요. 일반형. 네, 이 일반형이라고 하는 케이스는 어떠한 유형도 나타나지 않은 가장 간단한 케이스라는 점, 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M2 때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 R2 때는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앞으로 버퍼에 오는 몇 번째 조각은 이라는 표현은 몇 번째 버퍼는 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퍼에 오는 첫 번째 조각은 미음이다. 이런 표현은 첫 번째 버퍼는 미음이다. 이렇게 바꿀 거라는 거예요. 엄밀히 제가 가르쳐 드렸던 내용에 의하면 이 표현은 엄밀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지만 버퍼에 오는 몇 번째 버퍼는 이런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은 말이 길어지고 내용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좀 간단한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암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버퍼에 오는 조각들의 순서와 오리엔테이션을 단어를 만들어서 외운다고 했죠. 그리고 바로 전에 홀짝 구분에서 우리는 이것들이 공식을 사용할 때 이것들이 홀수 번째인지 짝수 번째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단어를 두 음절씩 끊어서 만들 거라고 했어요. 단어를 두 음절씩 끊어서 만들 거라고 했어요.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나는 단위죠. 예를 들어서 뭐 가나 다라 뭐 이런 단어가 있으면 나열되어 있으면 가, 나, 다, 라 이 각각 하나하나가 하나의 음절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가나 이렇게 돼 있으면은 두 음절이죠. 그렇죠? 뭐 모두 뭐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모두 이것은 두 음절의 한 단어죠. 이음절의 한 단어. 이음절의 한 단어. 네. 모가 한 음절, 두가 한 음절.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점. 네, 이것도 알고 계신 것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홀짝 구분도 응용을 해서 단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버퍼. 네, 버퍼에 오는 첫 번째 조각. 자, 첫 번째 버퍼의 순서는 뭘까요? 일단 첫 번째 버퍼는 미음 조각입니다. 미음. 노랑, 주황, 초록색 조각. 노랑, 주황, 초록색 조각은 네, 미음 조각이죠. 미음 조각. 그렇죠? 자, 버퍼에 오는 첫 번째 조각, 즉 첫 번째 버퍼는 미음입니다. 미음. 자, 순서는 미음이고요. 그리고 이 조각의 오리엔테이션이 지금 어떻나요? 자, 버퍼의 아랫면에 온 색이 노란색이죠. 노란색. 노란색은 큐브가 다 맞춰져 있을 때 윗면 또는 아랫면의 색이죠. 아랫면의 색입니다. 아랫면. 자, 그러면 어떤 모음을 써서 단어를 만들어야 하죠? 네. 가로로 길게 쓰는 횡모음을 써서 만들어야 합니다. 횡모음이요. 뭐 오도 좋고 요도 좋고 우도 좋고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데요. 일단 우리가 두 음절에 이 음절에 한 단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다음 것도 한번 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째 버퍼까지 본 다음에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버퍼인 미음의 오리엔테이션은 버퍼의 아랫면에 노란색이 온 이 조각을 원래 자리로 보내면 두 번째 버퍼는 일단 미음 조각이 원래 자리에 있는 이 디귿 조각이 될 거고요. 디귿 조각. 디귿이죠. 자, 이 하양, 빨강, 파란색 조각은 디귿 조각입니다. 디귿 조각.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이 디귿 조각이 두 번째 버퍼가 될 때 오리엔테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자, 버퍼의 아랫면에 있는 노란색이 가야 할 위치는 여기죠. 그러면
그럼 여기 있는 이 하얀색이 그 다음으로 버퍼의 아랫면에 오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오니까요. 자, 짚은 쪽이 그 다음 버퍼의 아랫면에 오죠. 그러면 버퍼의 아랫면에 오는 색이 흰색이므로 마찬가지로 횡모음을 써서 단어를 만들어야겠네요. 디귿의 횡모음이요. 디귿의 횡모음. 그러면 미음의 횡모음, 디귿의 횡모음으로 단어를 만들면 저는 모두라고 하겠습니다. 모두. 네, 모두. 자, 모두.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디귿의 횡모음을 쓰는 이 조각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 자, 세 번째 버퍼는 여기 있는, 네, 디귿의 원래 자리에 있는 이 시옷 조각입니다. 시옷 조각. 시옷 조각.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자, 디귿 조각이 아랫면에 있는 흰색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 위쪽으로 봐야 되죠. 흰색은 위쪽으로 봐야 됩니다. 흰색의 원래 자리는 위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제가 짚은 이 노란색이 그 다음으로 버퍼의 아랫면에 오겠네요. 그렇죠? 노란색이 버퍼의 아랫면에 온다라. 그러면, 역시, 횡모음을 사용해야겠네요. 횡모음. 네, 횡모음. 그렇죠? 횡모음을 사용해서 단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옷의 횡모음. 자, 여기까지 기억해 놓고, 그 다음 네 번째 버퍼까지 확인한 다음에 같이 단어를 만들게요. 자, 시옷의 횡모음이 원래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 그 다음으로 네 번째 버퍼는, 자, 시옷의 원래 자리에 있던 이 기역 조각입니다. 기역 조각. 기역 조각이 네 번째 버퍼가 돼요. 네 번째로 버퍼에 오는 조각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조각은 기역 조각이죠. 기역 조각. 자, 여기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이거. 기역 조각. 그리고 이 조각이, 이 기역 조각이 버퍼에 올 때 버퍼의 아랫면에 오는 색은 어떤 색일까요? 자, 시옷 조각이 노란색이 버퍼의 아랫면에 온다고 했죠. 그러면 시옷 조각이 노란색이 원래 자리를 찾아가면 여기로 봐야겠죠. 시옷 조각에서 노란색은 아랫면으로 와야 합니다. 노란색은 아랫면에 와야죠. 그러면 제가 지금 짚은 이 주황색이 버퍼의 아랫면에 오게 될 거예요. 버퍼의 아랫면에. 자, 지금 버퍼의 아랫면에 온 색이 큐브가 다 맞춰져 있을 때 옆면의 색이죠. 옆면. 주황색은 옆면의 색이니까요. 그러면 제가 어떤 모음을 쓴다고 했었죠? 네, 종모음을 써서 단어를 만들 겁니다. 세로로 길게 쓰는 종모음을 써서 단어를 만들 거예요. 뭐 아도 되고 어도 되고 여도 되고요. 뭘 써도 상관없는데 저는 일단 이 두 개를 세 번째 버퍼와 네 번째 버퍼를 확인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그러면 자, 세 번째 버퍼가 시옷의 횡모음이었고요. 네 번째 버퍼가 기역의 종모음이었습니다. 자, 시옷의 횡모음, 기역의 종모음. 저는 수거라고 하겠습니다. 수거. 무엇을 수거하다 할 때 수거요. 자, 수거. 이렇게 해서 모두 수거. 이렇게 해서 단 네 음절로, 자, 두 음절에 한 단어 이렇게 해서 총 네 음절 가지고 버퍼에 오는 조각들의 순서와 오리엔테이션을 네 개 조각의 버퍼에 오는 4개 조각의 순서와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외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죠? 자, 그리고 이 기역 조각, 기역의 종모음인 이 조각이 원래 자리를 찾아가면, 자, 다섯 번째 버퍼는 누가 될까요? 자, 기역이 원래 자리를 가면은, 기역의 원래 자리에 있는 이 비읍 조각, 네, 비읍 조각이 다섯 번째 버퍼가 되겠네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요, 자, 기역의 종모음이었으니까 아랫면에 오는 색이 주황색이었죠. 주황색. 자, 주황색이 원래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 옆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옆에 있는 이 색은 노란색이죠. 노란색. 비읍 조각의 노란색이 그 다음으로 버퍼의 아랫면에 오는 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비읍의 횡모음을 사용해서 단어를 만들어야겠네요. 횡모음. 자, 비읍의 횡모음. 그리고 여섯 번째. 자, 비읍의 횡모음인 이 조각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 여섯 번째 버퍼는 비읍의 원래 자리에 있는 이 니은이겠네요. 니은. 여섯 번째 버퍼는 니은이고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자, 일단 비읍은 노란색을 제가 가리키고 있었죠. 이 노란색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 자, 노란색은 아래로 가야 되죠. 그러면 흰색이 그 다음으로 버퍼의 아랫면에 오겠네요. 흰색. 버퍼의 아랫면에 오는 색이 흰색이면 이것도 역시 횡모음을 사용해서 단어를 만들어야겠네요. 왜냐면은
흰색은 윗면 또는 아랫면의 색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합쳐보면은 비읍의 횡모음 그리고 니은의 횡모음이네요. 비읍의 횡모음, 니은의 횡모음. 이번 솔빙은 이번 암기는 네, 이번 암기는 횡모음이 되게 많네요. 보통은 종모음과 받침도 섞여서 나오는데 이번은 거의 횡모음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비읍의 횡모음, 니은의 횡모음. 저는 보노라고 할게요. 보노. 보노라고 단어 만들겠습니다. 보노 아시죠? 보노.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쨌거나 저는 보노를 떠올려서 네, 보노라고 외우겠습니다. 보노.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암기가 모두 수거 보노 이렇게 총 6음절의 단어가 되었죠. 2음절씩 하면 3단어가 나오고요. 6음절의 단어들로 버퍼에 오는 6개 조각의 순서와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외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짝수계로 끝났죠. 짝수계. 6개 음절이면 짝수죠. 짝수. 자, 그리고 그 다음 7번째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7번째. 니은의 횡모음이었던 네, 노. 이 조각이 원래 자리를 찾아가면 자, 그 다음으로 버퍼에 오는 조각은 니은의 원래 자리에 있는 조각인데 자, 니은의 원래 자리에 지금 누가 있죠? 네, 노랑 초록, 빨간색이 있습니다. 자, 이 조각은 이름을 안 붙였었죠, 제가. 왜냐면 이 조각은 버퍼가 네, R층이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 버퍼가 원래 자기 자리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니은을 원래 자리로 보내면 이 노랑, 초록, 빨강 조각이 그 다음으로 버퍼에 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버퍼의 아랫면에 어떤 색이 오는지 볼까요? 자, 아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흰색을 짚었었죠? 흰색은 위로 가야 하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버퍼의 아랫면에 올 색은 노란색이네요, 노란색. 자, 그러면 이 노랑, 초록, 빨간색이 버퍼의 오면서 버퍼의 아랫면에 노란색이 오니까, 오리엔테이션은 맞게 되겠네요. 그렇죠? 노란색이 있어야 할 곳에 노란색이 오게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공식을 우리가 짝수번째 쓰게 되죠? 왜냐면, 모두, 수거, 보노. 이렇게 총 2음절씩 3개 단어. 다 합치면 6개의 음절로 했기 때문에 짝수번의 공식을 써야 할 거예요. 짝수번의 공식을 써야 하면, R층이, 즉, R면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엣지들이 처음 상태 그대로 될 거라고 했죠? 지금 이 조각들의 순서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돌아올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노랑, 초록, 빨강 조각이 6번째 공식을 쓰고 나면은 네, 6번째 공식을 쓰고 나면 이 노랑, 초록, 빨강 조각이 R층이 제대로 되는 상태로 버퍼에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도 바뀌어요. 그러면 과연 모든 조각들의 모든 코너들이 다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걸까요? 네, 다 돌아간 게 맞습니다. 지금은 이게 진짜 그런가? 하고 딱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짚어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손으로 짚어가면서 연습해 보셔도 돼요. 이게 조각들이 암기한 대로 다 원래 자리로 갔나? 이런 것을 한번 손으로 짚어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은 큐브가 네, 코너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네. 아니면 아직 다 안 돌아간 조각도 있네. 이렇게 딱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 여기 리을 조각은 처음부터 제자리에 있었고요. 오리엔테이션도 맞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암기가 모, 두, 수, 거, 보, 노. 그리고 보노를 쓰고 나면은 R층이 제대로 되면서 정면, 즉 엣지들이 제대로 돌아오고 그 상태에서 노랑, 초록, 빨강 조각이 제자리로 온다. 이렇게 되네요. 지금 제가 모든 조각들을 손으로 다 짚었네요. 즉 모든 조각들이 다 제자리로 갈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암기한 모두, 수거, 보노 이 순서대로만 공식을 쓰면요 모든 코너들이 다 제자리로 갈 겁니다. 자, 암기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났어요. 과연 정말로 그런지 한번 공식을 써서 확인해 볼까요? 강의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솔빙은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두에서 모는 공식표에 있는 모 공식을 쓰면 됩니다. 자, 미음 조각이 제자리로 갔고요. 오리엔테이션도 맞고요. 그리고 R층이 처음과는 다르게 180도 바뀌었죠. 자, 엣지들의 상태가 지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도는 공식표에 있는 도 공식을 쓰면 되죠. 도는 그냥 R2입니다. 자, 제자리로 갔고요. 그리고 엣지들 R층이 제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수거에서 수 공식은 공식표에 소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랬더니 자, 소자리에 지금 리을 조각이 있네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일단 공식을 홀수번째 썼기 때문에 R층이 지금 180도 뒤집혀서 그런 거예요. 180도 뒤집혀 있다고 다시 뒤집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시읒 공식은 제자리로 간 것이 맞습니다. 제자리로 간 것이 맞는데 공식을 홀수번째 썼기 때문에 180도 뒤집혀서 지금 리을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기역 조각 원래 자리로 보내볼게요. 그러면 이 주황색이 옆으로 가고 노란색이 아래면에 올 거라고 했었죠? 자, 거는 공식표에 있는 가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종모음은 모두 가공식으로 통일돼요. 자, 네. 자, 기역 조각 원래 자리로 갔죠? 그리고 예상한 대로 노란색이 아래면에 오고 비읍 조각입니다. 자, 암기한 것이 맞죠? 참고로 지금 제가 암기들의 전부 받침을 넣지 않았죠? 왜냐면은 횡모음과 종모음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할 때는 제가 받침을 쓰지 않는다고 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버퍼의 아래면에 오는 색이 앞면이나 뒷면의 색이면 그때는 받침을 붙이고요. 모음은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받침이 있고 없고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5번째 암기한 대로 모두 수거까지 했고요. 5번째, 6번째인 보와 노를 사용합니다. 일단 보 먼저 보 공식을 써서 지금 이 비읍 조각을 원래 자리로 보내줄 거예요. 네, 비읍 조각 원래 자리로 갔고요. R층이 180도 뒤집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은의 횡모음인 노를 원래 자리로 보내줘야 하는데요. 자, 이때 써야 할 공식은 공식표의 노 공식입니다. 노.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바에 의하면 이 니은 조각이 원래 자리로 가고 나면 공식을 짝수번째 쓴 것과 같기 때문에 엣지들이 R층이 제대로 돌아와서 엣지들이 처음 상태 그대로 될 것이고, 그리고 노랑 초록 빨간색 조각이 버퍼에 오고 버퍼의 아래면에 노란색이 와서 모든 코너들이 다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확인해 볼까요? 노 공식입니다. 자, 일단 버퍼가 아니죠. 니은 조각이 원래 자리로 오리엔테이션까지 맞게 해서 돌아갔고요. 그리고 엣지들이 R층이 제대로 돌아와서 엣지들이 처음 상태 그대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버퍼의 노랑 초록 빨강 조각이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아왔고요. 노란색도 아래면으로 와서 오리엔테이션도 다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코너들이 다 맞춰졌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코너 솔빙이 끝났습니다. 네, 일반형 코너 솔빙이 끝났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제가 이번 코너 실전 강의가 처음이라서 약간 설명을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코너 솔빙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암기라든지 솔빙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빨리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적응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홀짝 구분과 5-1 홀짝 구분과 일반형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은 5-2 R 슬라이스 예외형이에요. 네. 자, 다음 시간 R 슬라이스 예외형에서는 어떤 예외형이 나타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인 5-1 홀짝 구분과 일반형도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